여러분, 야생에서 태어나서 그 자체가 하나의 원칙이 되어버린 회사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바로 파타고니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뿌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요, 회사가 아니라 바로 이 장소, 파타고니아입니다. 남아메리카 대륙 그 가장 남쪽 끝에 있죠. 그래서 별명이 지구의 끝이에요. 와, 정말 사진만 봐도 그 거칠고 순수한 자연의 힘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야말로 압도적이죠. 자,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대체 어떻게 이 광활하고 거친 자연이 제발 우리 옷 사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회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정말 역설적이죠. 지금부터 그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무대죠. 파타고니아라는 땅이 대체 어떤 곳인지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곳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극과 극이 공존하는 땅입니다. 파타고니아가 이렇게 독특한 환경을 갖게 된 건 바로 이 안데스 산맥 때문이에요.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거대한 안데스 산맥이 말이죠, 서쪽에서 불어오는 축축한 바람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맥 서쪽은 비가 엄청나게 와서 울창한 숲이 되고요. 바람이 넘어간 동쪽은 완전히 건조하고 척박한 초원, 그러니까 스텝지대가 되는 거죠. 산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극단적인 환경에서는 당연히 살아남는 동물들도 특별하겠죠. 여기 보세요. 토끼 같기도 하고 누르 같기도 한 이 녀석이 파타고니아 마라고요. 또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는 과나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안데스 플라밍고까지 정말 하나같이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진화한 그야말로 생존의 달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무슨 대단한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그냥 한 명의 탐험가, 이본 쉬나드였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결정적인 등반이 있었습니다. 때는 1968년이었어요. 이본 슈나드는 친구들랑 같이 낡아빠진 밴 하나에 몸을 싣고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합니다. 목적지는 바로 저 파타고니아의 피츠로이 산이었죠. 와, 무려 6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눈으로 만든 동굴에서 잠을 자고 정말 살을 내는 듯한 날씨와 싸워가며 산을 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그 정상에서 그의 인생을 바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자연은 우리가 정복하는 대상이 아니구나. 오히려 그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구나. 바로 이 생각, 많이 할수록 필요한 건 줄어든다. 이 한 문장이요, 훗날 우리가 아는 그 거대한 기업, 파타고니아의 모든 것이 시작된 씨앗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지극히 개인적인 깨달음이 어떻게 하나의 브랜드 그리고 회사의 사명으로까지 발전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이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왼쪽이 바로 이본 시나르데에게 엄청난 영감을 줬던 피치로이 산의 실제 스카이라인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뭐 다들 아시는 파타고니아 로고죠. 저 길들여지지 않은 거친 산의 모습을 그대로 로고에 박아 넣은 겁니다. 와,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닌가요? 그리고 그들의 사명 선언문은요, 이분 슈나드의 철학을 그냥 그대로 사업 계획으로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우리는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 하지만 환경에 절대 불필요한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업을 통해 환경 위기의 해결책을 보여주고 실천한다. 당시로서는 정말 급진적인 생각이었죠. 말은 멋있는데, 그럼 파타고니아는 이 대단한 철학을 과연 어떻게 실천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아주 상식을 파괴하는 급진적인 방법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옷 다들 한 번쯤 보셨죠? 파타고니아의 상징과도 같은 알투 플리스 재킷입니다. 뭐 워낙 인기가 많아서 설명이 필요 없는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파타고니아가 바로 이 자기네 최고 인기 상품을 가지고 소비에 대한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재킷의 가격표 뒤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비용이 숨어 있어요. 이 옷 한 벌 만드는데 물이 135리터가 들어가고요. 탄소는 무려 20파운드가 배출된대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우리가 내는 돈보다 지구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파타고니아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가 정말 전무후무한 일을 벌입니다.
2011년 블랙 프라이데이 아시죠? 1년 중 쇼핑에 가장 미쳐있는 그날 뉴욕타임스 한복판에 떡하니 광고를 냅니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Don't buy this jacket.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자기네 물건을 사지 말라고 광고를 한 거예요. 과소비를 멈춰야 한다는 자기들의 철학을 이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었겠죠. 아니, 그럼 사지 말라고만 하면 어떡하냐고요? 당연히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원웨어라는 순환 시스템인데요. 아주 간단해요. 첫째, 일단 산 옷은 최대한 달아 없어질 때까지 입는다. 둘째, 만약 안 입게 되면 파타고니아에 중고로 판다. 그럼 돈 대신 크레딧을 받고요. 셋째, 새 옷 살 생각 말고 다른 사람이 내놓은 이 중고 옷을 사서 입는다. 이렇게 옷에 두 번째, 세 번째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근데 여기서 파타고니아가 더 대단한 건 자기들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아주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점이에요. 최근에 진행 보고서 같은 걸 냈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 제품의 85%는 옷의 수명이 다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라고요. 보통은 이런 약점을 숨기기 바쁜데 이걸 그냥 다 공개해버리는 거죠. 저는 이런 솔직함이 파타고니아의 진짜 힘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렇게 독특한 철학으로 돈을 번 파타고니아는 그 이익을 과연 어디에 쓸까요? 이제부터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탄생시킨 자연에게 모든 걸 되돌려주는지 그 놀라운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 한 장에 파타고니아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른바 보존의 선순환 고리, The Conservation Loop라고 불리는 모델인데요. 자연과 비즈니스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 고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아주 간단해요. 먼저 1단계, 파타고니아 같은 원시 자연이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럼 2단계, 그 영감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사업을 시작해요. 3단계, 당연히 이 사업은 돈을 벌겠죠? 그럼 마지막 4단계, 바로 그 돈으로 다시 우리에게 영감을 줬던 자연을 보호하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연결되는 그야말로 완벽한 선순환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4단계를 현실로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1%입니다. 파타고니아는요, 무려 1985년부터 지구를 위한 1%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익의 1%가 아니에요. 변동이 심한 이익이 아니라 꾸준하게 발생하는 매출의 1%를 떼어서 환경보호를 위해 기부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약속이죠. 그리고 2018년 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신들의 사명을 아예 새로 써버려요.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와, 이제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지구를 되살리는 것을 사업의 목표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엄청난 선언이죠. 파타고니아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파는 회사의 존재 이유가 지구 살리기라면 과연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다른 모든 회사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